자,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자, 긍정 36%, 부정 56%,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가 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지금 30%대 중반까지 올랐거든요. 자, 긍정평가의 키워드들을 보면은 노조 대응이라든가 뭐 공정, 원칙, 자 이런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는 40%를 넘는 그 긍정평가도 보입니다. 확실히 네. 추세로 봐서는 긍정평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예. 원인은 제가 봐도 지난번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국민과의 대화 형태로 이루어졌던 공약 실천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뭔가 막연해 보였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목표 내지는 네. 국정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행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노동, 교육, 또 뭐 연금 개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예.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정부가 돌아가는구나 예. 뭐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가장 큰 예.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는 뭐 이 갤럽 여론조사에 완벽하게 반영은 안 됐을 텐데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 추세에서 그러면 국정과제 점검 회의 이걸 지켜본 국민들이 조금 더 점수를 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군요. 아마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예.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앞서 말한 대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을 실제로 하고 이게 성과를 내는 것이 좀 가시화되면 아무래도 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지금 국회라는 여소야대라는 큰 문턱에 막혀서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고 여러 법안 처리도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노력하는 자세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긍정평가로서 계속 작용할 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주 전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오래간만에 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그나마도 이번에 이제 교육, 연금 실제적으로 노동 네. 관련돼서 이제 의제화를 공식화했다.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렸지만 어쨌든 그런 의제화했다는 건 의미가 있고 이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체감하는 느낌에 와닿도록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또 깊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실제로 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합니다만은 앞선 정부가 한 것은 포퓰리즘이고 본인이 한 것은 정의다. 네. 이렇게 좀 구분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이 정부가 통합의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전체 국민의 어떤 힘을 탄력을 받기 어려운 예. 구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통령께서 이 의제를 던질 때 정치적 의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정책적 의제를 던질 때는 정책에 맞는 합당한 논거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렵사리 어쨌든 그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의 정치화된 파업에 대해서 잘 대응을 했고 윤석열답다라는 얘기를 예. 얻었고 또 빈살만이나 월드컵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또 여당에 유리하고 또 유리한 한편으로 이슈였고, 보면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힘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것을 조금 더 잘못 해석하면 오만하고 독선이 이어질 수 있게 지금도 방금 여론조사 잘하는 것이 말하자면 네. 노동이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다, 예. 일방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과도하게 독단적으로 가는 부분은 또 네. 독이 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중도의 마음까지 더 사로잡으려고 하면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 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18년 만에 국민 여론조사가 빠질지 관심인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100% 당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아무래도 당 지도부나 아니면 그 뭐 현역 의원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예. 뭐 정말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반대. 예,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 해왔던 것을 갑자기 바꿀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춰지는 모습이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룰 변경으로 다분히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특정 후보를 계속 사실은 도와주고 띄워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네. 저런 그 예. 행위가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도 훨씬 정치를 오래 했다는 분들이 저렇게 그 정치가 실제로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왜 이해를 못할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전해주셨고 이해는 개인적으로 안 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지금 100만 당원 시대를 앞두고 있고 예전과 달리 이 시대에는 지금 책임 당원들의 뜻만으로 해도 국민 뜻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정치 선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당의 역사, 당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당대회 앞두고 계속 룰 개정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어쨌든 행사 앞두고 룰 개정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예. 있으면 아예 끝나고 바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개정 하나 안 하나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저는 당원들도 국민이고 예. 그게 당신과 국민이 갖다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걸 무리하게 지금 심하게는 좀 위험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도 이렇게 100% 당심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예. 당의 개입. 그 유승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 개입하다가 큰 코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데 저는 봤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윤핵관이 점지하는 후보가 어떤 룰에서든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너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심조심해 가서 룰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데 어떻게 전해집니까?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기 때문에 네. 그게 팩트인지 여부가 확실히 확인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예. 그냥 그 기사 내용을 봐도 정말 전원에 의하면 이렇다더라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더라도 뭐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경선 개입까지 연결시키기는 어려워 보여요. 예. 예,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도 기존의 룰대로 그러니까 당원 70% 여론조사 예. 30%룰 갖고도 충분히 전당대회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일부 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염려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근데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하면서 예. 룰을 개정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 정서에 있어서는 약자 내지는
탄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네. 기본적인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도와주는 건데 속내로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겉으로 저러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드신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는데요. 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네. 만약에 전략적 판단의 미스라면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게 보기에는. 30대 70이든 당신 100%든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두 분 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신 비율을 높이는 경선을 조정 움직임에 친윤계 당권 주자들 반색하고 있고요. 비윤계 당권 주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 반발이 커 보이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지침, 오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 지금 또 당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18년 동안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오던 이 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갖는 감정의 문제, 이런 앙금 이런 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천을 보장할지는 몰라도 우리 당 전체의 총선 승리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서 이번에 진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자, 유승민 의원,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권성동 의원과 또 SNS로 설전도 벌이긴 했는데 오늘 저녁 라디오 인터뷰를 지금 듣고 오신 건데요. 자, 룰을 바꾸는 모든 근저에 나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원들에게 전략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네. 저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번 겨냥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표가 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니 것이다. 그러니까 예. 저 룰 개정하면 다 저게 누구 때문인지 누구를 겨냥해서 저런 게 이루어지는지 알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면 훨씬 당원들로부터 인기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매번 저렇게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예. 세우면 그 찍어주고 싶다가도 약간 좀 망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전략적으로는 별로 옳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네.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심기 경호 능력 20% 가산점도 부여해라. 이건 뭐 비꼰 발언일 텐데 김웅 의원도 유승민 공포증을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전체 대상일 때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할 때 차이가 좀 납니다. 저기는 전체를 보고 계시고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서 하는 것으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중간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나 보면은 지금 무응답이 48%와 41%예요. 앞서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유승민 그 의원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특히 대구 경북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하라고 하는 매우 비판적 메시지를 네.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TK가 전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유승민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승민에게 말하자면 투표하는 어떤 예. 조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째 유승민 의원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네.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예. 하는 거고요. 또 저 전체 국민 중에서는 민주당에 있는 부분 혹은 중도층들이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유승민에게 많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유승민 지지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예. 따라서 거품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